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수업이 지금 미뤄졌죠. 미뤄졌고 그다음에 저도 지금 경천관에 어제 저녁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밖에서는 지금 이제 맥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메뉴바나 이런 것들이 좀 혼란스러울까봐 진행을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뭐 뚝딱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기본적으로 좀 부족한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찾아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따라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랄까 예제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좀 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건강 관리 계속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기숙사나 자취하시는 분들은 실습실 활용을 자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지금 그 화면에 있는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해상도가 되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 무료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서 봤기 때문에 해상도 좋은 거를 봤기 때문에 어 이제 좋은 편을 주로 받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해상도가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찍거나 이럴 때 해상도가 좀 떨어지죠.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제가 좀 이따가 해상도를 핸드폰으로 한번 찍고서 셀카를 찍고서 요거랑 비교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샌드 애니웨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사진을 지금 찍은 거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불러왔는데 정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16.9로 찍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여기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있어요. 상단에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보니까 34.9메가고 실질적으로 레졸루션이 72예요. 72인데 지금 72로 했을 때 보시면, 자, 제가 이제 화면을 여기서 좀 확대할 수가 있죠. 확대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픽셀이 깨지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레졸루션을 제가 조금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졸루션을 변경을 할 때 지금 72에서 제가 200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메가수가 엄청나게 커지죠. 커지면서 지금 이제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한번 그 밑에 위에서 두 번째를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에 레졸루션 여기 그 노이즈가 있어요. 노이즈 조정하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이즈를 100으로 올리면 그만큼 노이즈 부분을 부드럽게 해준다라는 의미인 거죠. 지금 여기서 좀 화면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게 6일 때에 여기 망점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을 제가 100으로 늘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드럽게 좀 뭐래 옆에 인근치의 것들하고 좀 블러 효과라고 그러나요? 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금방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작은 거를 크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하는데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에서 레졸루션을 가지고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도 아직은 좀 특별한 좀 깨지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 그 우리가 대형 건물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크게 확대를 하는 건데 플러그인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 포토샵의 그 포토샵이든 다른 프로그램이든 모든 그 프로그램들은 플러그인들이 존재해요. 플러그인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플러그인을 화면에 지금 띄웠는데요.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요 같은 경우는 그 AI로
사진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 밑에 거 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게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동영상도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되는 건데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 한번 동영상 간단히 볼게요. Topaz Gigapixel AI uses revolutionary AI technology to accurately and realistically enlarge your images up to 조금 6 소리를 times while 줄일게요. keeping your subjects and image 줄이고 details 하면은 half 지금 sharp. 이제 오리지널하고 Gigapixel AI 그 can 다음에 be used to enlarge 실제로 full 확대된 size 사이즈하고 images to 엄청난 create 차이가 larger 나죠. prints or to upscale your 요 older, 프로그램은 low-resolution library into 기본적으로 뭐 full-resolution 영상도 files you 있고 can 여러 가지가 actually 있어요. use. 여러 가지가 Getting started 있는데 is easy. Click the open button and 실적으로 select the images you'd like to 해보니까 process. 굉장히 확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컴퓨터 사양이 렌더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렌더링하는 시간이 있는데 확대가 되고요. 뭐 대비도 되고 약간의 그러니까 컨트라스트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하면서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약간의 우리가 프리셋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프리셋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그 어떤 사진을 가지고 밝기라든가 색감이라든가 대비를 조정한 것들을 저장을 해 놓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화 된 것 같아요.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변화를 가져요. 변화를 갖는데 일단은 큰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큰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핸드폰의 화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문제는 일단은 그 카메라의 앵글이 되게 작죠. 그러니까 카메라의 앵글이 커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한 빛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가 작으면은 그만큼 그 받아들이는 정보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이미지를 좀 더 확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상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했을 때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죠. 지금 이제 요 마우스를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원래 이미지예요. 원래 이미지인데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고요. 지금 원래 이미지가 이거고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큰 화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 화면이 뾰얗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선명하게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제품을 보면 그 이제 노이즈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선명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원래 뿌였는데 선명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원래 이런 이미지였는데 흔들림이 있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가끔가다 흔들리는 것이 있는데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부분인데 비디오는 지금 보시면 이게 엄청난 차이야. 그러니까 4K 돼 있는 4K나 아니면 HD로 돼 있는 것들을 8K로 바꿔주는 거예요. 8K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 SD급 이 조그만 건데 지금 4K 거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지금 제가 이제 요거를 그 다른 분이 이제 옛날에 SD라고 하면 720에 480 사이즈 되게 조그만 사이즈고요. 지금의 우리가 주로 보는 게 HD급이거든요. HD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HD, FHD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UHD까지 지금 일반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4K는 뭐 선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텔레비전이 나오는 게 UHD로 나오고 가격대가 이제 훨씬 더 갑자기 커지는 게 4K로 가지면 가격이 좀 커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8K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8K로 나와진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7000대니까 7600대니까요. 어마어마한 큰 차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생활에 아직은 뭐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느끼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4K로 8K로 찍은 것만 8K로 찍은 것만을 8K 모니터로 봐야지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8K로 찍은 거를 뭐 4K나 UHD로 본다 그러면 사실 의미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만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그 플러그인을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그냥 따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바로 마스크가 따지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스크 따는 것도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잠깐 보여주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플러그인을 구매해서 금방 작업을 하는 거죠. 플러그인을 구매를 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거 회사에서,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플러그인들을 구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인력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게끔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 사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색을 변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노이즈가 보이죠, 이렇게. 예. 노이즈가 보이는데 선명하게 가기도 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색감이, 그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플러그인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좀 크게 하는 플러그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이제 그 포토샵에서 아까도 제가 사진을 핸드폰을 찍은 걸 가지고 확대를 했잖아요. 확대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블로그를 이렇게 좀 줘가지고 해상도가 그렇게 좀 깨지지 않게끔 보이는 그런 건데, 지금 요 블록 같은 플러그인은 어떤 역할이냐면 실적으로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장 선거할 때 우리가 찍는 카메라는 좀 다른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 그 R7R인데요. 지금 그거 같은 경우 7000대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핸드폰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DSLR 보통 쓰고 있는 게 한 5000대나 4000대를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4000대인데 지금 제가 찍는 건 7000대입니다. 카메라가 조금 더 비싸죠. 근데 지금 그 선거철에 찍는 사진들은 그 만 단위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00에서 4000을 제 거보다 더 높은 건데요. 그건 스튜디오에서 찍는 좀 중형 카메라, 상업용 중형 카메라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뭐 그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떨 때 쓰게 되냐면, 제 사진을 아까 찍었잖아요. 찍은 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 경천관, 지금 우리 들어오는 건물의 전체 벽을 인화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엄청나게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픽셀 단위로 막 이렇게 깨지게 되는 거죠. 깨졌을 때 이 플러그인을 쓰게 되면 그 사이즈대로 깨지는 거 없이 진행, 뭐 완전히 깨지는 거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폭파라고 되어 있어요. 폭파. 이게 이제 한글로 우리가 저기 구글에다가 한글 번역을 돼서 이렇게 폭파, 재밌죠. 예. 폭파로 되는데 크기가 200배로 확대된 거죠. 200배로 확대됐을 때 이 사이즈가 이렇게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튜토리얼이 있겠죠. 예, 튜토리얼을 보시면 지금 블록 소개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동영상이니까 사운드 좀 줄이겠습니다. Enlarging digital photos is frustrating because edges end up 지금 blurry 이제 or jagged. We solve these problems with 설명되는 Photo 3. 부분이니까요. Images 지금 crystal 보시면 clear 이렇게 and huge sizes. 큰 곳에서 우리가 If you 인화를 use 할 standard 때 resolution 사용을 in 하는 거예요. Photoshop, you end up with 그러니까 blurry 조그마한 photos 부분들, or 눈이 jagged 지금 edges. 깨져 있는데 이걸 블록을 Blow 했을 up 때 takes a 어떻게 different 선명하게 갈 approach. 거냐, 뭐 It 이런 거죠. analyzes the 예. pixels of the image and converts them into vectors that follow the edges and contours. 굉장히 이제 These vectors 그 are then 화면을 enlarged for 확대하는데 outlets and quality.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When the AI vectors are 기능들 converted 있잖아요. back into 예, pixels, 이런 you end up 것들이 with a crisp, 적용이 unclean image. 되는 부분이고, We improved enlargement 확대를 quality 했을 in 때 version 3 실제로 of Blow Up, 보니까 and the results are sharper than ever. 그러니까 되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Photographers can 레벨 travel 값도 the 좀 world 조정이 and 된 enjoy 거고, using Blow Up to make enormous canvas 약간 좀 graphs. 레벨 값 위주로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큰데 확대를 하게 되면 좀 선명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Blow Up works with both Photoshop 그 and 우리가 Lightroom, so 이제 it fits into a professional workflow. 스벅이나 이런 데 갔을 And we have it easy 때 to use. 그 사진들 If you know how 크게 to resize 나오는 photos in 것들은 블록으로 Photoshop, 많이 then you 사용을 already know 했다. how to use 이런 Blow. 이제 영상이 지금 나오고 Now, we 있습니다. focus on taking beautiful 예, photographs. 이미지 Blow Up 이미지가 will 그렇게 detect the right 없네요. size and preserve the beauty.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잠깐 우리가 보면은 요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영문이긴 한데 우리가 영어로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것이 확대가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지금 그 맥에서 사용이 된 거고요. 이제 블로업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가지면 옆에 이게 사이즈가 있고요. 옆에 사이즈가 있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화면을 우리가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3000대의 레졸루션 300의 사이즈고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사이즈를 좀 크게 바꾸겠죠. 좀 건너뛸게요. 지금 이제 사이즈를 좀 변형을 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좀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20.16이니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화면이 확대가 됐을 때 상당히 많이 부분을 이제 확대하거나 그랬을 때 화면이 엄청나게 커지고, 물론 이제 화면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화면이 커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예, 커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존재해요. 플러그인들이 존재하고, 뭐 지금 폭발한다 이렇게 크는 거고요. 크게 한다 뭐 이런 건데, 예보기가 있네요. 예보기가 있으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확대를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수정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눈으로 그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그 선명도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직접 다른 분들 작업 때문에 확대를 했었는데 그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픽셀이 좀 보이는데 픽셀이 아니고 픽셀이 안 깨지죠. 요 차이가 확실하게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확대를 했을 때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플러그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지금 해 드렸는데요. 그 플러그인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클릭 같은 경우는 얼마나 플러그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플러그인은 그러니까 뭐 그리는 거니까 그렇게 플러그인보다는 이제 플러그인 브러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패턴이라든가. 근데 그건 본인들이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만들기가 좀 어렵죠. 실제로 이런 장면들 사진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해상도를 좋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는 것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해상도로 받는 거 말고는 이미지가 좀 많이 다운이 되고, 요즘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구매해서 쓸 수가 없을 때 뭐 이런 플러그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생기겠죠. 네, 그러면은 계속 포토샵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그러니까 캔버스 사이즈가 있고 이미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미지 사이즈에서 기본적으로 요 밑에 그 사이즈를 우리가 증가시키고 요 밑에 거를 내렸을 때 여기서 이제 Alt2라고 되어 있네요. Alt2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하시고 오토매틱으로 보통 놓으시죠. 보통 놓는데, 일단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자기가 해상도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세부 옵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세부 옵션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부 옵션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부 옵션을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캔버스를 조정하는 거예요. 캔버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에서 여기 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아까 좀 전에 이제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사용을 하겠죠.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사용하는데 축소하는 경우는 거의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축소하는 건 갖고 와서 컨트롤 T를 해가지고 프리 트랜스폼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일단은 두 창을 좀 봐야겠죠. 여기서 아이고 두 창으로 이렇게 보고요. 얘를 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지금 이미지가 엄청 크죠. 자, 줄여서 컨트롤 T를 해서 더 줄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쉬프트 안 누르고요. 그냥 갑니다. 가운데에 롤 마우스 적용을 하시고요. 요거 확실히 안 돼 있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요. 일단은 요거 클릭하고요. 클릭하면 이제 적용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가운데 롤 마우스 아직 안 돼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옵션에서 프리퍼런스로 가죠. 프리퍼런스로 가서 툴로 가나요? 예, 툴에서 요거죠. 줌 위드 스크롤 휠. 그러니까 가운데 미들 버튼을 가지고 확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꼭 체크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가운데 미들 버튼 갖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컨트롤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컨트롤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편하실지는 근데 확실히 이게 로머스라는 게 편하죠. 예.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세팅을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해 놓으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줄이는 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지를 늘리는 방법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자, 창을 이쪽으로 좀 빼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요. 자, 이제 캔버스 사이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지에서 캔버스 사이즈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지금 요 화면 같은 경우는 실제 사이즈니까요. 제가 이제 옆으로 돌릴 수 있고 위로 돌릴 수 있어요. 좀 1420이니까 2000이라고 치고요. 지금에는 이거 중앙에서 이제 전체를 움직이는 거 볼까요? 오케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옆으로 들려지는 거죠. 자, 이 상태가 아니고 컨트롤 Z를 누르고요. 다시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갈게요.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요. 죄송합니다. 캔버스 사이즈 들어가면 1400이니까 2000으로 놓고요. 2000으로 놓고 제 이미지 사이즈가 되게 좀 커요. 이 방법을 이쪽으로 하면 보시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2000에 내가 높이까지 계산을 하면 1000이니까 1500 정도 놓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이제 화면창이 또 떠요. 밑에 보면은 우리가 확대를 했을 때 이 컬러가 뭘로 갈 거냐 뭐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를 이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예요.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면 전면하고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포그라운드로 제가 할게요. 포그라운드는 그거 아니까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가는 거고요. 색깔을 변경할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요걸 해야지 색깔이 변경이 되네요. 일단 OK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지금 요렇게 붉은색으로 확정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늘렸을 때는 캔버스 사이즈를 늘렸을 때는 요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이미지 사이즈와 캔버스 사이즈는 요런 차이가 있죠. 캔버스 사이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놓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놓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우리가 그 작업 소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외부로 할 때 그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GIF 파일이죠. GIF 파일일 때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원래 이미지를 가져갈게요. 원래 이미지가 좀 크니까 다시 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색깔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e스포츠에 대한 부분이에요. e스포츠를 보시면 여기에 화면에서 뭐 PNG로도 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이브 에즈를 사용을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세이브 에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실적으로 이제 화면에서의 잠깐만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어떻게 뺄 거냐라는 것들이 나와지는데 요즘은 이제 PNG 파일도 많이 써요. PNG 파일도 많이 쓰고 PNG 파일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지금 포토샵에서 레이어가 살아 있으려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기침이 나와서 PSD 파일을 많이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레이어가 살려 있으려면은 PSD를 저장을 하고 또 JPG나 JPG 2000이 아니고요. JPG나 그다음에 PNG 파일로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을 저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요런 게 있어요. Save for Web 이런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GIF인데요. 전에는 이제 옛날 버전에는 GIF로 바로 이제 익스포트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요런 과정을 거쳐요. 거치는 이유는 뭐냐면 요걸 이미지를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면은 이제 요렇게 원래 이미지인데 요거 자체가 지금 색깔이 보시면 좀 변경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색깔이 좀 변형이 됐죠. 여기서 실적으로 이미지 컬러를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126개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지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옵션들을 한 번씩 건드려 보면 실제로 이제 그 화면의 컬러 뭐 이런 것들도 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이미지를 컬러를 더 줄일 수도 있죠. 4개로. 4개를 줄이면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훨씬 여러분들이 뭐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도 가능해요. 실제로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번 그럼 요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이제 일단은 컨트라스트를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컨트라스트 조정은 그 여기서 이제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색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겠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이쪽 편에서도 가능해요. 이쪽 편에서도 가능한데 두 가지가 다 존재하죠. 자, 이제 볼까요? 어디스먼트는 옆에 창에 또 있는데요. 일단은 레벨 값을 조정을 할 거예요. 여기 레벨 값 0.75L이라고 했는데 레벨 값을 가지고 제가 색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정한 이제 대비를 이렇게 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죠. 그죠? 예. 항상 이제 우리가 포토샵 작업, 뭔가를 작업할 때는 색은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조정을 하고 다시 여기서 우리가 아까 했던 색을 2단계로 내는 거 있잖아요. 자꾸 제가 하는데 익스포트죠. 예. 요렇게 뺐을 때 화면을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컬러를 우리가 줄이는 거죠. 아까 2개로 줄였을 때 하고 약간의 차이점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 역광의 개념이라서 그래요. 지금 이거를 제가 이제 던을 하게 되면 던이 아니라 세이브가 돼야 되는군요. 익스포트에서 세이브 더 웹에서 2개로 해서 세이브를 합니다. 저장을 하니까 바탕화면에서 저장을 하고요. 자, 저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죠? 예. 보이질 않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야지만 이렇게 지금 화면이 보입니다. 그죠? 2개의 톤으로 지금 바꾼 건데 아까 화면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화면에서는 실적으로 이제 그 거치게 나왔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거친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작업,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포토샵에서 제가 가지고 들어올게요. 오픈해서 바탕화면에 제가 아까 2개의 톤으로 뺐죠. 2개 뺐을 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화면에서는 아까 거기서는 되게 부드럽게 보이네요. 차이가 있네요. 여기서 인덱스 컬러인데 그죠? 잠깐만요. 그러면은 보기 설정을 얘를 오른쪽 눌러가지고 제가 뭘로 열 거냐? 열기가 어디 있죠? 연결 프로그램에서 사진 뷰로 볼게요. 사진으로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화면이 이렇게 거칠게 나오기는 하네요. 그쵸?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이 최대한 확대는 안 되나 봐요. 여기서 확장을 전체를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RC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RC는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아이디어가 좀 여러 가지가 뜨는데, 일단은 뭐 페나 그리는 거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잠깐만 여기서 한번 그 레벨 값을 한 번만 여기서 레벨 값을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인덱스라서 지금 화면이 뭐가 떴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인덱스라서 작업 자체가 RGB로 바꿔야 되나 봐요. 그래서 모드를 제가 RGB로 바꾸겠습니다. RGB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고요. 컨트롤, 이쪽에서 컨트롤을 L을 눌러서 레벨 값을, 지금 여기 레벨 값을 이제 딴 쪽에서 갖고 온 거예요. 좀 더 조정을 하면 이렇게 화면들이 조정이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또 작업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벨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번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쪽에서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 그냥 스크린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 단계에서는 제가 두 가지 단계를 썼죠. 뭐냐면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찍어서 샌드 애니웨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송을 했죠. 그 샌드 애니웨어가 되게 그 장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샌드 애니웨어가 제가 잠깐만 볼게요. 여기 이제 샌드 애니웨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자기가 지금 다운로드를 하셔서 자기 컴퓨터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송을 하고요. 그 키값은 그때그때 뭐 몇 초 단위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안도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은 돈을 내니까 광고를 보기 싫으신 분은 돈을 내겠죠. 근데 뭐 그 정도야 뭐. 그래서 지금 이 샌드 애니어를 사실은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작업할 때 핸드폰으로 찍었던 것들, 모바일로 찍었던 것들을 컴퓨터 상태에서 가져오는 작업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은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요번 파트죠. 예. 지금 이제 5강인데요. 한 주가 딜레이가 돼가지고 계속 제가 이어서 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 한 거는 뭐 이미지와 캔버스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다양하게 섞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러그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모든 프로그램들은 플러그인이 존재해요. 구매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체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체험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플러그인들은 전반적으로 컴퓨터 사양을 조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과정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오늘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샌드 애니웨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샌드 애니웨어는 여러분들이 카톡, 그쵸? 예, 여러분들 누구나 다 카톡은 갖고 계시죠. 카톡 때문에 핸드폰을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영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샌드 애니웨어라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는 깔려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모바일에도 깔려 있고 컴퓨터에서도 깔려 있는 당연한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용량하고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니까 네트워크,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된 상태에서 뭐 5기가, 10기가짜리 영상도 샌드 애니어로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찍었을 때 보통 4K로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찍게 되면 보통 한 한 10분 정도 찍는다 그러면 한 5기가, 4기가 뭐 그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그럼 5기가, 4기가를 컴퓨터를 또 핸드폰을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핸드폰에서 모바일로 해 가지고 뭐 와이파이를 통해서 본인의 컴퓨터로 전송을 하면 뭐 한 10분, 15분이면은 전송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또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고 있는 또 알고 계셔 분도 계시겠지만 자꾸 확장을 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또 유틸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